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드디어 FA컵 결승전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핸더슨, 티아고, 케이타, 디아스, 살라마네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파비뉴가 지난 빌라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참결까지 복귀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더슨이 6번 그리고 케이타가 아마 핸더슨이 원래 맞던 롤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또 어떤 경기가 이번에 펼쳐질지 첼시와의 웸블리에서의 리매치입니다. 자, 경기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FA컵 결승전입니다.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기류는 리버풀이 좀 더 점유를 하고 첼시가 약간 역습 위주의 공격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축구를 전반전에 양 팀이 했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었죠. 살라가 햄스트링 쪽 부상, 그러니까 뭐 부상까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경기장을 밖으로 나왔고 이제 조타가 대체로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약간의 공격 쪽에서도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사실 뭐 살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막 그렇게 엄청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살라라는 존재감이 주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공격 쪽에서. 그래서 리디거라든지 이 알론소가 좀 더 이제 살라를 견제하는 플레이, 살라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조타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타는 사실 비교적 살라에 비해서는 뭔가 볼 운반이라든지 혹은 뭐 찬스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 리디거는 좀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겠고 알론소는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사실 전반에는 첼시 선수들이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전반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공간 사이사이 공간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 그리고 공격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너무 벌어져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리버풀 선수들이 너무 쉽게 볼을 주고 볼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 위주로 공격을 풀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른쪽 살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그쪽이 미끼 역할, 그러니까 거기로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살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았었고 이제 왼쪽 위주 찰로바나 리스 제임스가 있는 그 공간 위주로 계속해서 롱볼을 보내면서 루이스 디아스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형식으로 리버풀이 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한 골 정도는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전반의 리버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맨디의 좋은 선방도 있었고 수비진들의 좋은 집중력이 돋보였었던 첼시였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첼시의 역습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하베르츠가 원톱으로 나왔었죠. 지금 이제 하베르츠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는데 좀 루카쿠에 비해서 버텨주는 힘은 좀 부족했지만 결국에 침투하는 움직임 메이슨 마운트와 함께 이런 침투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위협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루카쿠가 나왔죠. 물론 루카쿠도 굉장히 뭐 느린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도는 하베르츠에 밀리는 편이고 또 오늘 경기 리버풀의 센터백 반다이크 코나테가 나왔기 때문에 또 속도전에서는 사실 크게 승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루카쿠가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버텨주는 거, 포스트 플레이. 결국에는 그런 피지컬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걸 보고 또 첼시가 거금을 줘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루카쿠가 전반 초반까지는 좀 부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코나테라든지 반다이크에게 좀 뭔가 위협적인 그런 움직임?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루카쿠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첼시 쪽에 기회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론소의 좋은 기회도 있었고 알리송이랑 부딪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루카쿠도 결국에는 점점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후반전에는 좀 더 루카쿠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리버풀의 수비진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 양상은 이랬었는데 일단 리버풀 클롭 감독은 전반전에서 살라의 부재를 후반전에 어떻게 메꾸느냐가 일단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파비뉴도 부상인데 살라까지 부상이면은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우측에서 핸더슨이 결국에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케이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케이타는 사실 우측에서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핸더슨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조타 역시도 일단은 마네가 계속 중앙에서 뛰었고 조타가 우측에서 배치가 돼가지고 뛰었는데, 어쨌든 살라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첼시는 리디거와 알론소 위주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던 수비가 이제 오른쪽으로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루이스 디아스가 그만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도 후반전에 양팀 감독들이 전술 변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양팀 모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교체까지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후반전에 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FA컵 결승전 후반전이 0대 0으로 끝나면서 또 연장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힘들고 선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일단은 후반전에 첼시가 강하게 압박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초반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많이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첼시 선수들이 많은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요만큼의 이 차이,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몰아치다가 중반부터는 리버풀이 거기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첼시 선수들을 반대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롭 감독이 제임스 밀너를 투입을 했어요. 케이타를 빼고, 그것도 그 자리에 그대로 밀너를 넣으면서 밀너에게 좀 더 전방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전방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임무를 부여를 했는데, 이거를 사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너를? 근데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임스 밀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우측에서 살라 혼자만의 개인 퍼포먼스를 기대하던 최근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우측에 아예 그냥 선수들을 몰아 넣어서 수적 우위를 만든 다음에 그때 생기는 왼쪽에서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 작업을 리버풀이 시도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골대도 루이스 디아스가 한번 맞췄고 로버슨도 한번 맞추면서 리버풀도 굉장히 약간의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네, 0대 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자리에 누구와 바꿔주느냐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티모 베르너 카드가 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오리기 카드가 있겠죠. 그 외에는 사실 뭐 게임 체인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체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그나마 공격 자원에 뭐 피르미누나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과연 연장전에서는 또 양팀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과연 승부차기가 된다면 이게 케파가 또 나올지. 그래서 이번 연장전 지난 카라바오컵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후반 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장전이 끝이 났습니다. 연장전도 결국에 0대 0이 되면서 다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뭐 양팀이 교체 카드를 연장전에 많이 썼습니다. 첼시는 사실 뭐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지친 선수들을 좀 빼주는 그런 듯한 교체를 했었고, 리버풀 역시 뭐 마찬가지로 뭐 로버슨을 빼고 치미카스를 넣고, 그리고 반다이크가 빠졌어요. 이게 뭐 부상인 건지 아니면 요즘 또 반다이크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그런 체력 안배 차원에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다이크를 뺐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 디아스를 빼고 피르미누를 넣었는데, 피르미누가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내내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나오더라도 좀 솔직히 말해서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별로였고,
이대로라면 사실 피르미누의 앞으로의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또 계약 기간이 1년 남겨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가 좀 불투명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이 시간대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또 이번 시즌 내내 막 그렇게 좋았던 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교체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 피르미누가 자신이 왜 팀에 필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승부차기는 케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리버풀도 켈러허가 아니라 알리송이 나옵니다. 사실 알리송은 PK 선방률이 그렇게 높은 키퍼는 아니에요. 1대1 선방에서는 분명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지만 그건 이제 각을 좁히면서 앞으로 나오면서의 그런 또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방, 좋은 선방들이 나오는 건데 PK 상황은 또 그런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송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맨디 역시도 물론 이제 맨디가 PK를 잘 막는 선수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세네갈과 이집트의 그 네이션스컵 결승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맨디가 그래도 결정적인 선방을 해내면서 승부차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세네갈이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최근의 기억만으로는 맨디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반다이크 웃고 있어요. 부상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 키커가 결국엔 중요하다. 그래서 오리기가 투입되지 않은 건 살짝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르미누보다는 오리기가 더 필요한 카드가 아니었나.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난 카라바오컵에서는 생각 외로 다들 너무 잘 차줬거든요. 이번 승부차기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승부차기 리액션 함께 하시죠. 자, 승부차기 시작합니다. 1번 키커 첼시의 선축이고 첼시 홈팬 사이드에서 경기 승부차기가 시작이 됩니다. 1번 키커 마르코스 알론소입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리버풀의 첫 번째 키커 제임스 밀너입니다. 들어갑니다. 첼시의 2번 키커 아스필리쿠에타입니다. 어우, 골대 맞춥니다. 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리버풀의 2번 키커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들어갑니다. 첼시의 3번 키커 리스 제임스 들어갑니다. 리버풀의 3번 키커 허베르트 피르미누 들어갑니다. 첼시의 4번 키커 로스 바클리입니다. 들어갑니다. 리버풀의 4번 키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들어갑니다. 자, 첼시의 5번 키커 조르지뉴 들어갑니다. 리버풀의 5번 키커 사디오 마네입니다. 에드와르 맨디와 같은 세네갈 국적이죠. 예, 과연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서바이벌로 갈지. 맨디 막습니다. 와우.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했죠? 자, 이제 첼시의 6번 키커입니다. 하킴 지에흐 들어갑니다. 리버풀의 6번 키커 디오고 조타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첼시의 7번 키커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오, 알리송 선방. 방향 잘 읽었네요. 알리송 킥도 살짝 애매했어요. 오, 치미카스가 7번째 키커입니다. 들어갑니다. 리버풀 우승! 시즌 더블입니다. 컴온!
네, FA컵 결승전 리버풀과 첼시,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결과 6대 5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FA컵에서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카라바오컵처럼 되게 힘든 경기였고요. 양 팀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이번 시즌 동안에는 90분 내내 뭔가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양 팀이 모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경기력적인 포인트는 다 짚었으니까 딱히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 선수들 굉장히 잘했고 뭐 승부차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버풀이 첼시를 카라바오컵에서 꺾긴 했지만 항상 저는 뭔가 불안함이 있거든요. 리버풀 선수들이 과연 잘 찰 수 있을까에 대한. 근데 이번에도 역시 잘 차주었고 뭐 마네의 실축, 이 맨디의 선방 이 장면이 좀 팬 입장에서는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네, 또 치미카스 리버풀의 애정이 큰 치미카스가 마지막에 또 장식을 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리그는 두고 봐야 되고 챔스는 파리에서 열릴 거고 결승전 두 개 카라바오컵, FA컵 다 우승하면서 더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리버풀에게 아쉽다라고 평가가 붙던 것이 좀 이제 국내 리그컵에서의 좀 성적이 리그도 들어올리고 챔스도 들어올렸는데 그 FA컵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만 유독 좀 리버풀이 성적이 안 나온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한 시즌 만에 씻어내면서 리버풀이 이렇게 시즌을 보냈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경기가 사우스햄튼 원정이에요. 그 팀이 워낙 이제 또 강하게 몰아붙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120분 경기를 뛰어서 과연 그 경기를 과연 리버풀이 온전하게 좀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첼시 선수들도 수고했습니다. 역시 뭐 첼시 잘하는 팀이고 어쨌든 지금 아스필리쿠에타라든지 루이디거, 뭐 크리스텐센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경우에는 아자르가 그랬던 것처럼 약간 유종의 미를 좀 거두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첼시 팬분들이라면 더 아쉬워하실 거고 그냥 축구 팬인 제가 보더라도 아스필리쿠에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첼시에서 좋은 모습 꾸준하게 보여주었던 캡틴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난다는 거 사실 저도 제라드를 응원했던 또 리버풀 팬으로서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또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수고했고 다음 시즌에도 양 팀이 좋은 경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없이 이번엔 제발 좀 부상 좀 없이 경기 좀 합시다. 물론 이제 서로 이제 뭐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혔다기보다는 결국 다 불운한 부상이 겹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다음 시즌에는 꼭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플레이 승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유르겐 클롭 감독이 이제 FA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리버풀 감독 최초로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든 컵을 들어올린 감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유로파 컨퍼런스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클롭이 거의 뭐 이제는 완벽하게 뭐빌 샹클리 그리고 마페이슬리로 이어지는 그 리버풀의 명장 계보에 이제 클럽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럽 감독도 이제 완벽하게 리버풀맨이 아닌가. 도르트문트의 색채가 좀 강했던 초반 시즌이었지만 이제 완전 리버풀에서 우승도 하고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빨간색에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어쨌든 카라바오컵은 그렇다 치더라도 FA컵에 대한 욕심은 그래도 리버풀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또 아스날이 우승하는 거 보고 뭐 맨유도 우승을 했었고 콘테 첼시도 FA컵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때는 이제 또 리버풀이 한동안 컵을 못 들던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또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저도 리버풀을 응원하고 나서부터 챔스 들었고 리그 들었고 뭐 클럽 월드컵, 슈퍼컵,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컵, FA컵까지 드는 걸 다 본 그런 팬이 되었네요. 뭐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이제 FA컵 우승했고 뭐 1위든 2위든 확정이 됐으니까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커뮤니티 실드 할 거란 말이죠. 상대가 이제 맨시티가 되겠죠. 커뮤니티 실드 우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프리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5월 18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펼쳐지고요. 경기 프리뷰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승했으니까 한번 건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짠.